그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사람들을 컴패션 한다면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상호 의논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고통의 문제에 공감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동참한다면 회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채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바뀔까요? 컴패션 경영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패션 번역하자면 긍휼, 돌봄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비즈니스인데 무슨 이 컴패션이 의미가 있느냐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 필독서로 컴패션 경영을 선정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컴패션 경영은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컴패션, 즉 고통의 문제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관대하게 해석하고 공감적으로 관심을 느끼고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이나 이혼, 경제적 압박, 중독, 개인적 원인들. 이거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거지만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고통들이죠. 업무적으로는 인원이 감축, 업무 절차가 바뀌고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실적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평가절하된 느낌을 갖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경영자들은 왜 쉽게 들어주기 어렵습니까? 공평주의가 있죠. 이거 들어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는 복리후생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돼서 나중에 감당 못하는 건 아닌가? 또 리더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쉽게 응해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공평주의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평가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평가하고 있고 공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 공평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공평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기업일 때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대기업은 시스템에 명확해가지고 공평하게 뭔가 하고 있을 거라는 오해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개별화된 대응을 받았을 때 공평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팀원들의 컴패션을 깨우는 4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탐색을 통해서 고통을 인지해 주는 겁니다. 노티싱 해주는 거예요. 조직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컴패션은 생기지 않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좀 보류하고 대화의 방향을 실패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로 돌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지식을 발견했는가 여기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공감적인 관심이 필요하죠. 필링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을 완화하는 행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업무의 유연성, 달력근무, 정기적인 모니터링, 안심시켜주는 거, 의식, 어떤 추모, 기념품 이런 것들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개인적 차원에서 컴패션 관리하기를 좀 뛰어넘고 조직적 차원에서 컴패션 역량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컴패션 역량이 길러서 조직 구성원들의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업무에 몰입되고 생산성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조직의 컴패션 역량을 높이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조직 문화, 업무 역할이 정의되는 방식, 루틴, 그리고 리더십. 5가지 차원, 이 5가지 차원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예요.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가 컴패션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조직이 발전해야 되는데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 동일시하고 더 완전하고 진실하게 알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죠. 큰 회사에게는 동기 집단, 우리 팀, 이런 팀들이 서로 촉진적인 겁니다. 내가 우리 사무실 작은 공간이지만 사무실로 들어가면 우호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그 행복연구소의 최인철 교수에 의하면 행복의 4대 요건 중에서 그 첫 번째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2번째가 자율, 3번째가 의미,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어떤 재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첫 번째인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조직의 컴패션 역량이 높은 것도 이해관계자들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저 사람이 일을 더 해주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많이 하면 저 사람 이런 관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가 대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집단들이 조직 내에서 자꾸 있는 겁니다. 나랑 좀 나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막 있는 거예요. 작은 그룹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 전체에 걸쳐서 서로 친밀하고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 조직의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직의 네트워크에서 컴패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해물, 그런 방해물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 고통이 표면적으로 떠올랐을 때 그것을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하고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패션 조직 역량을 높이는 5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 문화입니다. 최복동이라고 아시죠?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조직 연구자인 시걸 바르세이드와 맨디 오닐은 애정과 관심, 이 존중의 가치가 특징인 동료의 문화가 있는 조직을 조사했는데요. 동료의 문화는 보편적인 인간성과 가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강화하고 컴패션을 지지하는 가치를 특징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동료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선사하고 고객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결근, 번아웃, 이직 이런 것들로 생기는 비용들을 절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애라는 관점이 있죠. 한 배를 탔어요. 어떻게 하면 조직에서 감정과 존중,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의 강점을 활용해서 컴패션을 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편적 인간성을 반영하고 컴패션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경영자들이 좀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대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기, 나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현장에서 있는 일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관리자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직 역량, 조직 문화에서는 동료의 문화가 있게 하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업무의 역할이 정의되는 방식인데요. 잡 크래프팅이라고 그러죠.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변화시켜서 의미 있는 일로 만드는 일련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이니 1번부터 10번까지를 10번씩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일을 정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안녕, 다른 사람들의 컴패션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 역할이 재정의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책임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의 업무 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에요. 디자이너, 상품 설계자, MD, 그리고 뭐 제품 가공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고객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컴패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고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동참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업무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고통을 해결하는 역할은 어떻게 고안할 수 있을까? 역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컴패션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청소하는 사람들의 업무 역할이 재정의된 것처럼 경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의될 때 우리 고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기획자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됐을 때 실행자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컴패션 조직 역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루틴입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조직에서 이 업무하는 방식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 루틴에 컴패션 행동이 녹아들면 시스템은 보다 빠르고 믿을 만한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채용, 입사교육, 퇴사교육, 회계, 계획수립,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갈등에서 수많은 종류의 회사 내에 업무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회의를 진행한다면 회의 진행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경영자가 지금 스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 시간에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상호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업무 루틴의 일상이 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루틴이 지닌 강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채용, 입사, 퇴사, 성과관리, 갈등 해소 등 인사와 관련된 업무 영역에서 어떻게 컴패션을 좀 실행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감과 컴패션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일상적인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좋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죠. 우리의 업무의 루틴에 있어서 그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사람들을 컴패션 한다면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상호 의논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고통의 문제에 공감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동참한다면 회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채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바뀔까요? 고객 콜센터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것이 컴패션 역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동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죠. 이게 리더십이 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류와 실수에 대한 토론을 학습과 컴패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직에서 컴패션 이야기를 더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리더십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리더의 행동이나 이야기에서 발생한 어떤 방해물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방해물들을 리더의 행동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약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 5가지의 문제,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문화, 업무 역할이 정의되는 방식, 루틴, 그리고 리더십. 이 5가지 요소에서 여러분 조직의 역량을 한번 좀 컴패션 역량을 한번 봐볼 수 있도록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과 어떤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어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비즈니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집중해서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의 페인 포인트,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업무적인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요. 사람은 총체적이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서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조직의 고통 총량이 줄어들어서 결국 일의 몰입과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컴패션 경영 이 책이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인데 저희 회사 내적으로도 구성원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케어해주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공감의 연장선상으로 고객의 고통의 문제를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후반부에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실행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의 앞부분에 개인 차원에서의 컴패션의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앞쪽 읽어보시고 뒤쪽에서는 조직과 경영 차원에서의 컴패션의 문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 조직의 컴패션 역량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